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지난 주말에 있었고요. KBS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을 알겠는데 결국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중일마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은 지금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4명이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일본을 변명하고 나선 이 자체가 왜곡된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역사관 없는 안보 기술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개입하면서 왜곡시킨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친일 필요합니다. 친러 필요하고요. 친북 필요하고 친중 필요하고 친미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민족적인 친일 세력, 반민족적인 친북 세력, 반민족적인 친러, 반민족적인 친중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운데 김태호 제1실장이 그 핵심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웅 대변인께서 이제 어쨌든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의 강점 이거였어요. 사실 방점은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유감 그리고 반성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다그쳐서 사과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꺾마,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월드컵 이후에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되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란 게 보면 앞뒤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일본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본의 아니게 자기 검열을 하거든요. 제가 말실수를 하면 그만큼 광복이 된 지 8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친일이란 반일이다 뭐 그런 워딩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의식은 해야겠지만 근데 이 분이 얘기한 어떤 맥락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런 해석을 하면 당연히 알던데 꺾이지 않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 얘기만 봤을 때는 오해 소지가 있지만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말에 물을 먹이는 거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등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그쳐서 받는 소위 말해서 엎드려 절 받는 게 아니라 이쪽이 분명히 인식하게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말을 했을 때 또 반발하는 분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의 우경화 상황, 혐오가 왜 있느냐 그럼 보면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수록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상황도 좀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과에 대한 요구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진정성 있는 반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서 일본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이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했을 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실제로 히로시마 그때 G7 때 한인 피해자 원전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참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의 굉장히 결단이 그런 걸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변화를 이끄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봐주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이잖아요.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많은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일본 앞에만 가면은 작아지냐? 왜 제대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자,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원포 이루무비 가서 고개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게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 잘못된 행동, 이번에도 새로 의원들 다시 야스쿠니 신사 가서 가짜라는 마음이 이런 그게 진정한 얘기가 마음이 나오는 아니었으면 상황이지 어쩔 않습니까? 뻔했 어떻겠느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